오늘 영상 10분만 집중하시면 코인과 퓨처스 단타를 처음 잡아보는 분도 길을 잃지 않게 5가지를 한 번에 익히도록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듣고 나면 이제 뭐부터 하면 되는지 바로 보이실 겁니다. 첫 번째는 초보도 그대로 따라하면 주문이 들어가는 코인 거래 따라하기입니다. 계정 만들기부터 코인 고르기, 시장가 지정가 버튼을 언제 쓰는지까지 헷갈리는 지점을 순서대로 잡아드리겠습니다. 특히 처음엔 수량을 어디에 입력하지? 같은 사소한 곳에서 멈추기 쉽습니다. 저는 화면 기준으로 손이 가는 순서를 그대로 잡아드릴 거라서 그대로만 따라오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네이버 코인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됐던 300만원으로 1억 8천만원을 만든 중학생 단타 방식입니다. 자극적인 숫자보다 더 중요한 건 어떤 타이밍과 어떤 반복으로 판을 키웠는지 그 뼈대를 이해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단타에서 제일 먼저 새는 돈, 거래 수수료를 최대한 할인받는 꿀팁입니다. 수수료는 눈에 잘 안 보여서 더 무섭습니다. 이 영상 고정 댓글에 할인 방법 링크까지 모아뒀으니 꼭 확인해주세요. 수수료는 한 번만 내는 게 아니라 매번 냅니다. 그래서 할인 한 번 적용하면 매매를 많이 할수록 내 통장으로 돌아오는 돈이 눈에 띄게 늘어납니다. 단타는 여기서 승부가 납니다. 네 번째는 AI를 활용해 하루 50만원씩 매일 수익을 노리는 단타 방법입니다. AI에게 지금 추세가 위냐 아래냐, 어디가 위험 구간이냐를 묻고 사람은 실행만 하게 만드는 루틴으로 바꿔보겠습니다. AI를 그냥 예측기로 쓰는 게 아니라 체크리스트 담당 비서처럼 쓰는 겁니다. 오늘은 롱이냐 숏이냐, 거래량이 붙었냐, 뉴스 재료가 뭐냐를 매일 같은 질문으로 뽑아내면 흔들림이 줄어요. 다섯 번째는 첫 거래 때 내 돈 입금 없이 가입 이벤트로 $100를 받아 코인 거래를 시작하는 방법입니다. 소액이라도 실제 포지션을 열어봐야 손이 익습니다. 그 첫걸음을 공짜로 떼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받은 $100는 공짜 돈이라기보다 공짜 수업료에 가깝습니다. 내 돈이 아니어서 마음이 편하니 주문 넣고 정리하는 기본 동작을 부담 없이 반복해 볼 수 있습니다. 이벤트로 받은 $100로 바로 10억을 만드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하지만 내 돈을 넣지 않고 시장을 경험하면서 매수 매도 감각과 포지션 관리 습관을 실전 비용 없이 만들 수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타이밍이 맞고 레버리지 배수를 상황에 맞게 조절하면 $100로도 몇백만원 단위까지 그림이 나오는 구간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감으로 찍는 게 아니라 오늘 알려드리는 기준을 체크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왜 코인에 투자해야 하는지 아주 직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느낌상 좋아 보여서가 아니라 숫자가 뚜렷하게 말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감정은 흔들려도 숫자는 안 흔들립니다. 10년 전으로 돌아가서 금, 주식, 코인, 부동산에 똑같이 1,000만원을 넣었다고 가정해볼까요? 같은 돈, 같은 시간인데 결과가 얼마나 달라지는지 한 번에 보입니다. 주식부터요. 코스피 지수가 10년 사이 약 2.66배 올랐다고 보면 2016년에 1,000만원을 지수 추종형 주식에 넣었을 때 2026년엔 약 2,660만원 정도가 됩니다. 나쁘지 않지만 압도적이진 않습니다. 금은 2016년에 1,000만원으로 사두면 약 233.5g을 보유했을 거고 2026년 기준으로 가치를 계산하면 대략 5,160만원 정도로 잡힙니다. 위기 때 버티는 자산의 느낌이 있죠. 부동산은 서울 기준 예시로 보겠습니다. 2016년에 1,000만원어치 아파트 가치를 들고 있었다면 2026년에는 약 2,400만원 정도로 평가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상승은 했지만 체감이 애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입니다. 2016년에 1,000만원어치를 샀다면 2026년에는 26억 원 이상이 될 수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수익률이 압도적입니다. 숫자 자체가 다른 세계처럼 느껴지실 겁니다. 이 정도면 감이 오시죠? 바보가 아닌 이상 코인이 왜 투자 대상으로 계속 거론되는지 숫자만 봐도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배워야 한다로 결론이 나기 쉽습니다. 게다가 코인 투자는 오를 때만 수익 내는 구조가 아닙니다. 오를 것 같으면 롱으로 상승에 베팅하고 내릴 것 같으면 숏으로 하락에 베팅해서 수익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방향이 바뀌어도 기회가 남습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구조라서 투자처로는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번 돈이 새지 않는다고 느끼면 사람은 그 시장에 오래 머뭅니다. 여기에 해외 거래소의 레버리지가 붙습니다. 국내 거래소엔 없지만 해외에는 레버리지가 있고, 예를 들어 50만 원으로 레버리지를 쓰면 10배인 5천만 원의 투자금을 굴리는 효과를 노릴 수 있습니다. 레버리지는 돋보기 같아서 수익도 확대되지만 움직임도 크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작은 돈으로도 큰 돈이 움직이는 장을 경험할 수 있고, 이 경험이 실력으로 빨리 이어지곤 합니다. 30억 이상 같은 큰 자금이면 레버리지 없이도 버틸 수 있겠지만, 소액으로 시작하는 대부분은 레버리지 없이는 큰 수익을 내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해외 거래소를 찾는 분들이 자연스럽게 늘어납니다. 결국 코인 거래의 첫걸음이자 제일 중요한 건 좋은 코인 거래소를 고르는 겁니다. 같은 실력이어도 거래소가 바뀌면 수수료, 체결, 입금, 상담까지 전부 달라져서 결과가 뒤집힙니다. 요즘 한국 투자자들이 국내 거래소를 떠나 해외 거래소로 몰리는 흐름이 뚜렷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레버리지입니다. 국내는 막혀 있고 해외는 100배까지도 가능하니까요. 두 번째 이유는 수수료입니다. 국내보다 해외 거래소 수수료가 훨씬 저렴한 경우가 많아서 단타처럼 횟수가 많은 매매에선 체감이 크게 납니다. 수수료가 낮으면 한 번 더 버틸 여유가 생깁니다. 세 번째 이유는 세금입니다. 해외 거래소는 세금이 없다고 느끼는 반면 국내 거래소는 거래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같은 수익이라도 남는 느낌이 다르다고 하시죠?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해외 거래소, 그리고 가입 시 $100 지급 이벤트를 하는 곳 정보는 이 영상 고정 댓글에 적어뒀습니다. 헷갈리면 영상 다시 돌리지 마시고 고정 댓글에서 바로 보시면 됩니다. 이제 수수료가 얼마나 무서운지 숫자로 보여드릴게요. 대형 거래소들의 거래 수수료가 0.055%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단타는 이 작은 퍼센트가 매일 칼날처럼 쌓입니다. 1,000만 원으로 단타를 치고 슈배 레버리지를 쓴다고 하면 1회 거래 수수료가 22만 원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들어갈 때 한 번, 나올 때 한 번이라고 생각하면 체감이 더 확 옵니다. 하루에 10번만 거래해도 수수료가 220만 원입니다. 수수료 때문에 절대 이길 수 없는 싸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수수료가 저렴한 거래소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수수료는 실력과 상관없이 빠져나가는 비용이라서 손익을 계산할 때 제일 먼저 빼고 보셔야 합니다. 같은 전략도 수수료가 낮아지면 살아나고 높아지면 질식합니다. 그럼 A 거래소와 대형 거래소 4곳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기준은 5가지입니다. 수수료, 거래 방법의 간편함, 한국어 지원, 레버리지 배수, 원화 입금 가능 여부입니다. 먼저 수수료입니다. A 거래소 0.01%, 바이비트 0.0065%, 비트겟 0.06%, 바이낸스 0.04%입니다. 단차익은 이 차이가 누적돼서 승패를 가릅니다. 거래 방법의 간편함은 초보일수록 치명적입니다. 화면이 복잡하면 실수로 버튼을 잘못 누르기 쉽고 주문 한번 삐끗하면 멘탈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손이 덜 떨리는 환경부터 고르는 게 시작입니다. 한국어 지원은 A 거래소가 24시간 한국어 상담이 가능하고 바이비트는 불가능하며 비트겟도 불가능하고 바이낸스도 불가능합니다. 새벽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한국어로 바로 해결되면 그게 진짜 돈입니다. 레버리지는 A 거래소 200배, 바이비트 100배, 비트겟 125배, 바이낸스 125배입니다. 배수 선택 폭이 넓으면 공격도 가능하지만 방어 전략도 만들 수 있어서 유연해집니다. 원화 입출금은 A 거래소는 가능하지만 바이비트는 불가능하고 비트겟도 불가능하며 바이낸스도 불가능합니다. 입금 경로가 단순하면 준비 시간이 줄고 타이밍을 놓칠 일도 줄어듭니다. A 거래소가 어디인지는 고정 댓글에 정보를 적어뒀습니다. 한국인들이 많이 쓰는 곳과 $100 이벤트까지 같이 정리해뒀으니 찾는 시간을 아껴서 차트 한 번 더 보시면 됩니다. 이제부터는 언제 롱을 잡고 언제 숏을 잡아야 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진입 타이밍을 잘못 잡으면 맞아도 흔들리고 틀리면 크게 흔들립니다. 롱 포지션은 가격이 오를 거라고 보고 매수해서 상승에 베팅하는 것이고, 숏 포지션은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보고 하락에 베팅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롱은 올라가라, 숏은 내려가라에 버튼을 거는 겁니다. 먼저 롱입니다. 차트에서 강한 상승 추세가 보이고
고점을 계속 높여가며 밀어 올리는 흐름이라면 롱 쪽 확률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추세가 서면 작은 조정은 그냥 숨 고르기일 때가 많습니다. 기술적 분석에서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하면 골든 크로스라고 하고 강한 상승 신호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상승 중 거래량까지 늘면 매수세가 진짜로 붙는 그림이 됩니다. 거래량은 추세의 연료입니다. 가격이 오르는데 거래량이 함께 붙으면 밀어붙일 힘이 있다는 뜻이고, 반대로 조용히 오르면 쉽게 꺾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을 습관처럼 같이 보셔야 합니다. 뉴스도 같이 보셔야 합니다. 비트코인 규제 완화, 대형 기관 투자자 진입, ETF 승인 같은 긍정적 재료는 가격을 올릴 힘이 됩니다. 재료가 터질 때는 추세가 더 길게 이어지는 경우가 있어 롱이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숏은 하락 추세일 때 유리합니다. 저점이 계속 낮아지고 반등이 나와도 힘이 약하게 눌리는 흐름이라면 숏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강한 반등에 속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내려가면 데드크로스라고 하며 하락 신호로 보기도 합니다. 또 가격이 올라가는데 거래량이 줄면 힘이 빠졌다는 뜻일 수 있어서 숏 근거가 될 때가 있습니다. 부정적인 뉴스도 하락을 밀어붙입니다. 규제 강화, 해킹 사고, 주요 국가들의 규제 정책 강화 같은 소식은 시장 심리를 얼어붙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숏 포지션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시장에서는 보조 지표도 중요합니다. 대표적으로 RSI, MACD, 볼린저 밴드가 많이 쓰입니다. 이 도구들은 지금 과열인지 너무 눌렸는지를 숫자로 보여줍니다. RSI가 70 이상이면 과매수로 해석되어 숏을 고려할 수 있고, 30 이하이면 과매도로 해석되어 롱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감정 대신 수치로 확인하면 매매가 훨씬 차분해집니다. MACD나 볼린저 밴드를 함께 쓰면 변동성과 트렌드를 더 잘 잡을 수 있습니다. 신호가 겹치는 구간에서 진입하면 운이 아니라 확률로 매매하는 습관이 만들어집니다. 결국 롱은 상승 추세와 긍정 신호를 확인하고, 숏은 하락 추세와 부정 신호를 근거로 결정하시면 됩니다. 같은 체크를 반복하면 실력이 되고, 실력은 결국 수익으로 연결됩니다. 오늘 내용이 코인 단타에 도움이 되셨습니까? 고정 댓글에 수수료 최대 할인 꿀팁과 100달러 받고 가입하는 방법을 정리해뒀으니 꼭 고정 댓글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초보자분들이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기준과 루틴을 계속 올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실전 예시로 더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